일명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가 무참하게 강간 및 살해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화성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연쇄살인 사건 중 엉뚱한 사람이 이춘재를 대신하여 옥살이를 하게 된 8차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사건이지만 원래 이 사건은 누군가가 이춘재를 따라한 모방범죄로 분류되었죠. 88년 9월 중학생 아이의 시신이 집안에서 발견되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다음 해인 89년 7월에 갑자기 윤성여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잡히게 됩니다. 나가는 데 잠시 놔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데 바람 쐬러 나가는 기분에 지금 보니까 꼭 심했습니다. 당시 윤성여 씨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몸도 매우 불편했는데 경찰의 쉼없는 가혹행위가 3일 동안 벌어졌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윤성여 씨는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되죠. 철저히 조작되고 범인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는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09년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살인자로 낙인 찍혀 친인척들로부터 손절당하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과 전과자와 장애인이라는 시선으로 취업이 힘들어 생기 유지가 어려웠던 것이었죠. 또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해버린 세상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죠. 버스를 탈 줄 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 10시간이 넘게 걸렸으며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버스카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해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는 자기 일처럼 나서서 취업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도소 인연 박종덕 교도관의 도움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 10월 어느 날 이춘재는 윤성여 씨의 범죄라고 알려진 8차 사건을 본인이 한 것이라고 추가 자백을 하게 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조명되었죠. 윤성여 씨는 강압수사로 인한 거짓 자백을 주장하며 박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재심 청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0년 12월 17일 22살의 어린 나이에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에 누명을 씌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던 윤성여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판결받게 되어 32년 만에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 수용자들이 20년 사고 나가면은 이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세상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적응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전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 같으면 있잖아. 나 한국을 떠나고 싶어. 나 이 가구를 나 잊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평생을 살인자로 살아갈 뻔했던 윤성여 씨. 그렇다면 7315일이라는 세월을 구금된 상태로 지내온 그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까요? 형사보상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윤 씨에 대한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1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금액은 각종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치로 받게 되면 최저 1급의 5배까지 받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저 1급이에요. 윤성여 씨가 무죄 판결난 2020년 최저 시급이 8,590원이고 여기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최저 1급이 68,720원이 나와요. 문제는 억울하게 흘러간 청춘을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데 이걸 최저 1급으로 보상받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다행히 최근 뉴스를 보면 윤성여 씨는 아마 최저 1급의 5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를 총 구금일수로 환산하면 25억여 원에 이르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보상의 액수는 더 늘어나죠. 이번에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볼게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은 범인과 너무 똑같이 생겨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이에요. 당시 상황은 1999년 미국 미주리주 월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가방을 훔쳐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피해자와 목격자, 월마트 경비원 모두 리처드 존스를 범인으로 지목해요. 이 남자는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2명의 어린 딸이 있는 그는 곧바로 징역 19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로부터 16년이 흐르고 그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쌍둥이처럼 보이는 또 다른 수감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존스와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렇게 그는 진범을 찾았다고 생각하여 무죄를 위한 재심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진범으로 지목된 리키 아모스는 얼굴 생김새가 존스와 매우 흡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키와 몸무게도 똑같았어요. 아모스는 강도 혐의, 마약 소지, 성폭행 및 기타 범죄로 수년간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고 있었죠. 그렇게 약 2년간 변호사와 함께 아모스가 진범인 것을 밝혀내는데 힘쓴 그는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맙니다. 어린 두 딸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존스는 잃어버린 세월의 보상금 1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4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존스가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면 아까 설명한 계산으로 약 3억에서 최대 16억까지 청구할 수 있겠네요. 미 언론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복역을 하다 뒤늦게 무죄로 확인된 사례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그중 살인에서 성폭력까지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은 열의 9명은 흑인으로 조사되어 인종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죠. 작년에는 살인 혐의로 24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미국의 흑인 형제가 석방되면서 각각 23억을 배상받기도 하였는데요. 무기징역을 받고 20여 년을 감옥에서 생활한 그들은 이대로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다며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제는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